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기점으로 엔비디아의 급락세와 함께 국내 AI 반도체 수혜주 종목들의 급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점에서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AI 산업이 이제서야 막 성장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가지고 눌림목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종목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겠죠. 이게 이제 반도체 굴기도 진행이 되고 있겠는데,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을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높이기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쉬운 섹터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레거시 D램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만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따라오기 힘들어진 상황이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개발한 지 몇 년 만에 이제 2.5D 패키징을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의 2.5D 패키징 양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로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진입 장벽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창신 메모리, 푸덴 진화 메모리, 뭐 양쯔 메모리, 얘네들이 이제 최근 레거시 D램 중심으로 생산력 능력을 굉장히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DDR4, LPDDR4 등 성숙 공정 위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DDR5의 LPDDR5X로서 선단 공정을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17나노, 18나노 수준이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는 한 10나노에서 12나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중국 반도체가 최근 3년 동안 이런 레거시 반도체 캐파를 3배를 확대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레거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수익원이었는데, 국내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레거시 메모리 쪽의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거시 쪽에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선단 공정으로도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창신 메모리는 작년 11월에 LPDDR5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세대수가 지금 이제 딸리기는 하겠지만, 양쯔 메모리는 작년 10월에 232단 3D 낸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낸드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을 좀 뛰어넘을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독자적인 기술까지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단수에서도 굉장히 턱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계도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서 HBM을 자체 생산을 하는데 돌입을 했어요. 아직 이제 국내 업계보다는 5년, 7년 정도 가량이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HBM 양산이 더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도 늦어지게 되면서 주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이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쫓아 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이 추격세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이겠죠. 이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50년 동안 먹어 살렸었던 LCD 산업을 중국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황이겠고요. OLED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인 폴더블 그 디스플레이까지 중국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구조 조정 시기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었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겠죠. 얘네들이 전멸을 하게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쓸어 담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을 쓸어버렸었던 그런 전략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 능력을 총동원시키는데 아무래도 전 산업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끼어들기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 자체가 수년 내에 공급 과잉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반도체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도 생성형 AI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거대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체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5나노 이하의 최선단 공정의 위탁 생산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이제 대만의 TSMC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중국 빅테크가 자체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조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3나노 공정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AI 반도체 수에 합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미세 공정을 잘 만드는데도 AI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중국 빅테크들이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AI 반도체는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이 나노 공정보다 AI 반도체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와 TSMC의 이 점유율 격차가 20%대에서 최근 50%대로 급격하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TSMC의 2.5D 패키징 양산부터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부터나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도 못 만들고 이 첨단 패키징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몇 년은 지금 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HBM 수율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간신히 만약에 수율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HBM 제조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순히 HBM만 있는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결국에 이 HBM과 AI 반도체를 첨단 그 패키징으로서 엮여줘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2.5D 패키징 기술력이 중국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국의 반도체 업계는 첨단 패키징 장비를 구하기도 어렵고 현재 미국의 이런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율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의 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 덕분에 지금 이 기술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I 반도체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절실하게 지금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D램 생산량 중에 HBM의 비중은 2025년 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매출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 다음에 전혀 다른 섹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D램 같은 경우는 이 D램이라는 자체적으로 이거 대량 생산을 해서 이걸 이제 사가지고 기판에다가 이제 마더보드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 AI 반도체에서 D램 같은 경우는 니어 반도체로서 아예 동일하게 이제 패키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AI 반도체가 HBM이 패키징 되어 있는 이 제품이 하나의 상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CPU 따로 사고 GPU 따로 사고 D램 따로 사고 낸드 따로 사가지고 마더보드에다가 이제 장착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니어 반도체로서 이거를 아예 이제 결합시켜 버리게 된다. 이 기술력이 지금 중국이 없는 상황이고 각종 최첨단의 그런 기술력이 집약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 분야에서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력이 AI 반도체 기술력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 캐파를 최근 들어서 뭐 2배, 4배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아무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거를 이 동세대 기술력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이 캐파를 더 늘려줄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3D 패키징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현재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TSMC의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 4월 엔비디아의 2.5D 패키징 첨단 패키징을 수주를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이제 수주를 성공을 했다. 이 2.5D 패키징 자체의 매출 같은 경우는 몇 천억 규모에 달하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결국에 왜 이 삼성전자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의 수율이 이 상용화가 엔비디아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은 괜찮은데 파운드리 경쟁력이 지금 몇 년 동안 악화가 되어 있었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5D 패키징 탓인데 동일한 미세 공정에서 이 반도체가 제조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니어 반도체를 사용을 하는 TSMC와 이게 그냥 이 니어 반도체 기술력이 없었던 삼성전자와의 성능 격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5D 패키징을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은 가지고 있었는데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 때문에 파운드리 수주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패키징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파운드리, 이 미세 공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HBM 같은 경우도 이 2.5D 패키징을 통해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2.5D 패키징 수율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일부 물량이 삼성전자에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첨단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던지기에는 아직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생산 능력 한계가 있는 GPU, 그래픽 이 처리 장치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은 현재 첨단 반도체보다 좀 떨어지는 좀 하급 반도체들을 일단 삼성에다가 맡기고 이걸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선단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2.5D 패키징이 지금 업계 2위였던 삼성전자가 몇 년 동안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TSMC의 파운드리 독점
체계가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들밖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웃돈을 주고 이 위탁 생산 판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술력 차이가 삼성전자와 이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TSMC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2.5D 패키징을 상용화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 팹리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약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빅테크가 2.5D 패키징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AI 반도체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이런 수혜들이 진행이 돼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입니다. 이 전공정 장비로서 낸드 중심으로서 성장을 해왔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런 낸드 기술력에 증착 기술력을 적용을 해서 결국에 낸드 같은 경우도 수백 단을 쌓아가지고 저장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결국에 D램을 이제 쌓아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기술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2.5D 패키징, 삼성전자가 상용화를 하는 2.5D 패키징에 테스의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 이제 예년 때 매출이 3천억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사이에 최저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10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을 하는 지점에서 저점 매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매출이 발생을 하다가 최근에 SK하이닉스 쪽과도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고객사 다변의 측면에서 안 좋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제 YC입니다. 두 번째로 HBM3, HBM4 이쪽으로 이제 신규 장비 퀄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HBM 테스터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HBM 선단 공정 테스터 같은 경우는 일본 반도체 기업인 어드반테스트 쪽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술력을 동등한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서 일본에 이제 독점을 맡게 되었고요. 이 어드반테스트의 시총이 30조 이상인데 지금 YC가 받고 있는 밸류는 1조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 HBM 테스터 매출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술력이 동등한 상황에서 YC의 단가가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드반테스트의 이 물량을 과반 이상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권사들의 기대감이 있었겠다. 메모리 테스터 세계 1위 기술력 확보를 하게 됐고요. 어드반 테스트와 유의하게 고속검 테스터를 상용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분 SK하이닉스와도 공급 협의 중이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 HBM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제 협의가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자료집을 통해서도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상한가 이미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있겠죠. 글로벌 빅파마들의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주요 종목들 전부 다 정리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통해 가지고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설치하시고 들어가셔서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 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그럼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 이거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제일일렉트릭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증권투데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 장시작 전에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